이해운 후보자 관련한 내용도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비망록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 들어보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되게 슬펐던 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말씀이다. 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예. 본인이 화 잘 내고 부하 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본인이 알고 본인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예. 주님께 의존하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야!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아니 그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또 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 청문회가 무산되는 건지 뭐 현역 의원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이렇게 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딱 열어가지고 국민들을 많이 볼 테니까 그때 결정적이라는 거 흠집을 제거해서 여론을 이제 바꾸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저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이미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끝났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청문회로 제가 몇 차례 여기 나와서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국민의 심판대에서는 이미 이해운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명이 났다. 네. 방법은 두 가지다. 스스로 자진 사퇴하든지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를 하든지 두 가지지. 왜 청문회까지 끌고 가서 저 가면은 또 변명에다가 저런 사태는 뻔하잖아요. 자료 안 낼 거고. 그리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곤혹스러워해요. 이 판이 깔리면은 비호할 수도 없고 이걸 그냥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부족이란 이유를 가지고 예. 청문회를 공전한 걸 민주당 의원들이 더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저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주게 해야 되죠? 예. 저는 저 이해운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 안 할 것 같아요. 예.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곤혹스럽다고 저거 자기가 자진 사퇴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네. 그나마 청와대에서는 지켜보자,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하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미 여야 이 의원들 사이에서 국민 사이에서는 이미 부적격으로 끝났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은- 자진 사퇴를 안 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 그러면 아니 저분이 살아온 걸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해훈이 저런 사람인 줄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 사실은 저렇게 가면은 앞으로 저는 막말이 아니라 인격 살인에 가까운 그 인턴 젊은 직원에게 했을 때 그때 이미 그는 자격 상실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고 심지어는 장가 간 아들을 장가 안 간 걸로 위장 미혼이나 해가지고 이걸 청약 가점을 받아가지고 반포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당첨해서 이게 수십억의 차익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보건대는 가면은 자기 아들, 딸들의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 드러날 거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수사기관으로 가는 걸 알면서도 저기에 대한 집착, 저 권력에 대한 집착 이걸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말려줘야 되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와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당과 예. 그리고 청와대가 이걸 말려줘야 돼요. 예, 그러면 여당 내 분위기랑 청와대 분위기도 잘 아실 텐데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후보자가 여러 제기된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무능한 것 같아요.
재경유 의원들도 그렇고 예.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 참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주로 여당이 그러잖아요. 예. 야당이 보이콧을 합니다. 아니 요즘은 우리 MBN도 그렇고 국회 방송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생중계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방송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요. 그럼 본인들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마저도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야당의 정무 기능도 떨어지고 전 그래서 혹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자기들끼리 뭘 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까지 안 하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가 한 4,3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해운 후보자가 전체적으로 한 60건 냈다고 60%를 제출을 했고 기획예산처 관련된 자료는 100% 냈고 그다음에 타 기관 자료도 75%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가령 못 낸 거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게 후보자 가족의 5년간의 정신과 치료 내역, 형제 자매의 민형사 사건 자료 일체. 이게 이해운 후보자와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자유 요구를 하면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에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예.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도 그렇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했으면 이해운 후보자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정책적 능력이랄지 아니면 탕평과 통합의 가치랄지 이런 걸 모든 국민이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도 국민 눈높이가 맞지 않다고 하면 그거 이어서 결단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청문회 자체를 국회의원들의 직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예. 자기들의 책임을 방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전 천하람 의원 저 모습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비망록이라고 하는데 일기 같아요. 일기. 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합함 이런 거를 지적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말 직원들에게 아까 들었듯이 저런 식의 폭언하는 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후보자가 사과됐습니다만 전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다르게 이해운 후보자의 비망록 내용 보면은 정말 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일기 같잖아요. 이걸 또 꺼내가지고 공격하는 건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저도 청문회 보이콧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국회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청문회 야당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로서의 여러 가지 부적격한 문제들이 부각이 됐는데 왜 청문회를 안 하죠? 그걸 얼마든지 더 국민들한테 환기시킬 수 있고 또 여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고 또 이해운 후보자의 논란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를 열어서 어쨌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점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야당이 해야지 이런 기회를 저는 야당이 왜 스스로 거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얘기하는데 그건 거의 모든 공직 후보 청문회에서 늘 나오는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공직 후보자는 될 수 있으면 검증을 좀 피하려고 자료를 소극적으로 제출하고 그것도 이제 야당에서는 질타의 대상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내일인데 대통령이 아마 재송부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열흘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청문회 열어서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야당이 주도해서 하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부 시장. 예, 저도 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를 우리 야당이 또 이미자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이걸 거부한 것 자체는 저는 좀 새로운 초식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초식이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예. 또 권영진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들 판단에서는 정말 부적격자라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해운 후보자의 그 후보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은 끝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라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그리고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매섭게 따지고 무섭게 몰아붙이고 따갑게 이야기를 해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시간을 내버려 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다는 새로운 초식에 대해서 좀 당혹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국민의힘 소속으로 조금 좀 두둔을 하자면 그 이미자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여야 청문 보고서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을 때 1월 19일 날 열기로 합의하면서 1월 15일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자료가 미흡하면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충실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일까지는 5%도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이콧 한다고 이미자 위원장이 하니까 서둘러서 어제 1월 19일이 예정일인데 그 전날 18일 밤에 무더기로 자료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당 의원들도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초식이 맞는 초식은 아닌데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당 소속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